비비크림을 발랐어 또? 이상하다. 이야, 진짜 혼자. 자, 저희가 오늘 완전 이런 자연 속에 들어와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입니다. 오늘은 또 보시다시피 자연 속으로 나왔는데요. 오늘도 역시 같이 대화를 나눌 우리 규민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콘테타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청 오신 분들이 한 3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이동하시는데요? 네, 이제 집에 가세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대자연 속에 들어와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 그 가평에 아주 경치가 좋은 테슬라 오너님의 안전가옥? 네, 안전가옥 별장? 막 칼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거기에 와서 저희가 1박을 하고, 사실 저희 상태가 지금 상당히 깨재재하고 네, 안 좋은 상태긴 한데 혼자서 비겁하게 지금 비비크림 바르고 나오신. 예. 제가 여기 지금 상처가 나서 그것만 가린 겁니다. 소개는 하고 시작해야죠. 네. 신규민이고요. 저는 판테타입니다. 노숙자 판테타입니다. 이제 뭐 사실 소개 안 해도 우리 한테톡 보시는 분들은 누군지 금방금방 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또 항상 그랬듯이 국내 이슈 좀 정리하고 또 해외 이슈 뒤에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내 쪽은 우리 전문가가 판테타 감독님이시고 해외 쪽은 우리 규민몬 이렇게 역할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국내 이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조금 축하받아야 될 일이 지난번 영상 제가 한테톡에서 리퍼럴 로드스터 98% 달성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드디어 제가 100%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 뿐만 아니고 2대째 한 30% 할인까지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제 과분한 보상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유튜브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게 재밌고 또 테슬라를 알리고 또 누군가와 테슬라에 대해서 대화하고 그런 활동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물론 리퍼럴 보상이 있으니까 이제 더 그런 걸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됐는데, 어떻게든 제 코드를 써주시고 또 사랑해주신 분들한테 나중에 로드스터도 보여드리고 시승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보답을 좀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도 도와주실 거죠? 1년에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한테타가 101편 뭐 이렇게 나왔는데 한 3일에 한 번씩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이제 그 약속 이행을 잘 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 이게 한번 벌써부터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다 지키실 생각인가 봅니다. 다 꼭 기억하시고 꼭 한 번씩 타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네, 저는 약속은 꼭 지키니까요. 네. 로드스터가 또 성인은 보통 2명 정도까지만 탈 수 있잖아요. 그쵸. 뒷자리는 거의 승객, 그렇죠. 동시에 시즌을 한 명밖에 못 시키는 거. 쉽지 않겠네.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주제가 그 레퍼럴 관련된 거로 말씀 나누는 거 맞나요? 네. 클린 운동 어떻게 잘 돼가고 있죠? 예. 갑자기. 레퍼럴 클린 선봉대장이시잖아요. 예, 제가 하면서 이번에 레퍼럴 클린 운동? 그러니까 운동본부 위원장. 그러니까 올바른 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그런 거를 제가 좀 맡아서 좀 하고 있는데, 활동을 조금 더 재밌게 해볼까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커뮤니티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카페에 제가 모델 X 계약 예정입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쪽지가 열몇 통이 오는 거예요. 계속 쪽지 소리가 들려서 봤는데 저 번호 써드리고 그것도 약어로 써요. 50만 뭐 즉시 지급, 코드 확인 시 즉시 지급,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글들이 그런 건 무슨 키즈 테슬라 무슨 화장실에 사채 뭐 이런 뭐 즉시 지급 50만 뭐 이런.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고 나서 되게 사실 좀 기분이 묘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정말 테슬라를
당장 팔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조금 무슨 활동을 하기 싫어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자괴감이 들죠. 자괴감이 네. 좀 드는 이유가 딴 건 아니고 제가 누군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뭐 한테타님처럼 유튜브를 해서 정말 박수 받으면서 레퍼럴 받으시고 이런 분도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 뭐 유튜브 활동을 하든지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그런 좀 재밌게 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쳐서 받게 되는 보상이면 되게 그래도 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하기가 싫게 만드는 느낌. 근데 그 클린 리퍼럴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뭐 홍보도 하고 말씀도 많이 드리고 해서 그런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뭐 게시판에 그런 글은 이제 아예 사라졌고, 물론 이제 안 보이는 데서 또 음성적으로 아직도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테슬라 커뮤니티에 대해 각 카페 뭐 매니저나 스태프들이나 이런 거를 맡아서 조금 해보고 있는데, 재밌는 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보이는 것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 문화는 확실히 전보다 많이 좋아진 거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운영진 역할을 해보니까 이제 그동안 몰랐던 여러 가지 막 더 심각한 비리 이런 것들이 또 좀 보이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일부 오너인데요. 정말 일부 오너인데 좀 안 좋은 방법을 쓰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었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또 공론화돼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뭔가 그러면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 보네요. 네, 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 예, 테슬라 괜히 코리아 쪽과. 괜히 저도 이거를 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위반한 고객에 대해서는 코드도 무효화되고 보상도 철회될 수 있다. 거기에 가장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이 테슬라 홈페이지에 레퍼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허가사항은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뭐 소셜미디어나 자기 뭐 블로그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선의에 의한 딱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으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놨고, 그리고 금지 활동이 이제 그 스팸 메일 그리고 광고. 그러니까 거기 그 공지사항이 딱 두 개로 나눠놨는데, 허용되는 것 쪽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테슬라에 정말 관심이 있고 내가 테슬라 구입도 고려하는 사람이면 정보를 찾게 되잖아요. 그럼 유튜브 채널을 찾아올 테고 또 제 블로그로 와서 보게 될 테고, 그런 거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막 쪽지 또 그냥 게시판 같은데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막 코드 같은 거 도배하고, 그거마저도 안 되는데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금품을 제공하겠다, 뭔가 현물을 이건 제가 볼 때는 만약 미국 본사에서 알면 그런 글 하나 올렸다는 것만 해서도 바로 아웃이거든요. 사실 본사에 좀 취합을 해서 메일을 보냈어요. 피드백을 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문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본보기로 좀 그런 사례도 좀 나오고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리퍼럴 프로그램이라는 게 워낙 특이한 마케팅 방식이어서 어느 나라든 처음으로 테슬라가 진출을 하면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좀 정리가 되면 이제 올바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리퍼럴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 판테타 감독님도 드디어 유튜브,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개설을 드디어 하셨죠? 예, 드디어 했습니다. 무려 잘 되고 있나요? 아직 처음 시작했는데 잘 될 리가 있나요? 제가 아까 오늘 그 채널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썸네일을 엄청,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마추어 솜씨가 아니야. 정말. 아니, 그거를 언제 보셨어요? 아까요. 아까요? 근데 모든 썸네일에 본인의 얼굴이 다 나와. 그거는 썸네일 방송에 자꾸 호랑이 아기를 출연시키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호랑이? 이거 잘라야 될 것 같아. 옛날처럼 다시 둘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래도 지금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는 것 같으는, 저녁에 잠이 잘 안 와요. 이게 판테타가 한테타를 누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아니, 저는 지난번에 우리 한테톡, 또 헷갈리네. 판테톡, 판테톡도 하려고 이제 본인이 여기 가운데 앉아가지고, 야 7편에서 한테타님께 혼났어요. 되게 막 구박을 하시는데, 아니 유튜브를 하는데 이름도 안 정했냐. 그래가지고 그 이름도 우리 애청자님이 지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벤님 정말 감사하고요. 닉네임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덕분에 되게 좋은 이름 갖게 됐고요. 이게 그 판테타가
사실 한테타의 아류잖아요. 물론 약간 장난 같기도 하고 되게 누가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되게 막 한테타의 그 등에 업고 이렇게 뭐야 이러는데 사실은 지금 뭐 등에 업혔지. 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 테슬라이프 채널도 있고 이제 판테타 채널도 있고 한데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토크하는 이런 콘텐츠도 있지만 또 제가 되게 막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뭐 이거 될까?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컨셉이 한테타라면 테슬라이프는 이제 뭐 맛집 탐방이라든가 충전 정보라든가 판테타는 제가 보니까 감독님의 외모로 이렇게 해서 진짜 그 후발주자가 진짜 힘들어요.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컨셉을. 컨셉은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것도 있고, 네. 한 것도 있는데, 네. 일단 후발주자가 진짜 힘들어요. 컨셉 잡기가 너무 힘든 게, 한테타에서 이미 다 해버린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럼 먼저 하지 그랬어요. 이거 한테타 49편에 나왔던 건데, 한테타 77편에 나왔던 건데, 이거 하면 이거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괜히 판테타 한 거 아니야? 나 이러면서. 그렇게 한 게 있는데, 아무튼간 저는 저대로 그래서 막 약간 서킷 장면도 잠깐 올리고, 나름 네.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 같은데 마치 제가 무슨 얼굴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니 나는 판테타님 얼굴 나오는 게 반갑더라고요. 잘생기셨잖아요, 그죠? 네. 우리 그 잘생긴 두 분 가운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늘도 콘텐츠로 네. 홍보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판테타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가끔 이렇게 가끔이 아니 자주 보는데. 네, 아주 재밌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겁니다. 네. 썸네일도 어제 붙였어요. 그거를 봐주시는 거 보니까 한테타님이 저희 애청자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애청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죠. 이것들이 대체 요즘 무슨 짓 하고 있나 혹시 이런 거 다 모니터링 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국내 쪽은 주로 우리 판 감독님이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제 해외 쪽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해외 쪽 가기 전에 네. 이제 여기 주변 자연 공간이 되게 좋고 네. 여러 자연의 소리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도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 경기도 서울 외곽 쪽에 보면 그 수입차 오너들, 그러니까 스포츠카 오너들이 주로 정모를 하고 하는 그런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좋은 와인딩 코스 이제 끝쪽 부분에 그 카페가 있어가지고 와인딩을 이제 수입차 그런 스포츠카를 가지고 가서 그 오너들이 와인딩을 하고 거기서 아침에 이제 라면도 먹고 이제 그런 거를 커뮤니티에 인증도 하고 그런 유명한 장소가 있었는데. 네, 거기가 이름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네, 로코 갤러리. 로코 갤러리? 네, 로코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올라온 소식이 그 로코 갤러리가 원래 이제 새벽부터 했었어요. 근데 오너들이 이제 새벽에 가서 와인딩 하고 이제 아침에 라면 먹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일종의 문화처럼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아침에 안 연다, 그러니까 새벽에 안 연다라는 그 공지가 가게에 걸렸더라고요. 왜 그러죠? 네, 그게 보니까 그런 스포츠카들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배기음이니 엔진음이니 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구릉거리는 소리. 네, 그것도 주변에 주민들이 있으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주변에 민가들이 있나 보네요. 지금 테슬라 세대가 나가고 있는데 소리 들리나요? 네. 제로백 4초짜리 차가 저렇게 사뿐사뿐 다니고 있는데. 또 한 대도 아니고 세 대인데. 네. 그럼 거의 사람 발자국 소리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이웃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오너들이 약간 그중에 예의 없는 오너분들도 있어가지고 주민들이랑 많이 분쟁도 하고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저희도 이제 테슬라로 모임을 하면서 테슬라로 많이 왔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조용히 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내연기관차들이 내는 소음이나 매연 같은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도시나 사람 사는 환경에서 퇴출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주 옛날에 이제 그 도시에서도 말이 다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제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말의 분변이 이제 도로에 떨어져가지고 막 되게 냄새도 나고 그랬을 텐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생각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차들이 내는 그런 열기,
소음, 헬기 소음. 그런 뭐 매연 네, 같은 매연. 것들이 네. 앞으로는 이제 도시나 사람 주변에서 좀 격리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정된 장소에서, 그러니까 승마하는 것처럼 지정된 장소에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분류될 날이 오고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아, 해봤습니다. 진짜 역시 다른 관점이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네요. 아니, 저는 뭐, 아직도 내연차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배기음 중요하거든요. 내연차를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아, 이제 그게 X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 그럼 X 받으면 이제 내연차는 완전 끝인 거예요? 그 전에요. 예. 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 내연차는 안 타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전 내연차 좋아하고요. 지금 아직도 내연차가 상당히 운동 성능이나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가 이뻐요. 저 예전부터도 그 슈퍼카나 이런 걸 많이 타진 않았지만 예전부터 탔던 건 이제 슈퍼바이크를 많이 탔어요. 근데 슈퍼바이크가 매력이 뭐냐면 RPM이에요. RPM이 15,000rpm까지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아크라포빅 막 배기를 달고서 막 전 하야부사라는 기종도 타고 뭐 R1000 뭐 이런 거 다 탔는데 R1도 타고 근데 그 소리가 진짜 매력이 있거든요. 본인한테만 매력이 있죠. 그 터널 지나가면 그 울리는 그 소리가 으아. 나 그런 소리만 들으면 지금 방송이니까 아, 그래요? 그 소리가 막 특히 새벽에 이제 이렇게 좀 잠을 깰까 말까 이렇게 자고 있는데 꽝 하면서 지나가는 그게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본인은 풀리겠죠. 근데 그 주변에 수백 명은 무슨 죄입니까, 세상에. 아, 정말. 마치 누가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화를 대신 내주는 것 같다는 표현까지 했어요. 약간 그 근방 있는 사람 전부 화나거든요. 그 소리 듣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당연히 모델 X로 가고 뭐 다른 또 전기차를 계속 예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규민님이 그 말똥 얘기했지만 그건... 저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담배 이런 거 사실 예전에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담배 폈고요. 뭐 버스에서도 폈어요. 한때는 비행기에서도 담배를 폈어요. 지금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근데 와. 지금 시내 매연 뿜는 차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벌써부터 뭐 서울도 그런 거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도 도심에는 내연기관 차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연기관 차들이 그 예쁜 껍데기로 싸져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건 이제 진짜로 그냥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죠. 기름을 말 그대로 폭발시켜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들이 뭐 좀 정제되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도시에 뿌려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엄청 오물이나 막 더러운 것들을 이용해서 엔진을 돌리고 있지만 차 내부는 정말 막 감성 돋고 막 버튼 가죽 발라서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네. 또 오히려 그런 것도 있는 것 잠깐 든 생각인데 추악한 얼굴을 사실 가리기 위해서 온갖 화장 성형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또 그런 것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편집. 자, 그러면은 이제 해외 쪽 뉴스를 좀 다뤄보도록 한번 하죠. 드디어 그 벤츠에서 네. 전기차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내용 한번 우리 김희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 벤츠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오래전부터 밝혀왔고 그 라인업이 EQ 라인업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관련 라인업은 조금 있었는데 그 완전 순수 전기차에 관련된 그 기종이 최초로 이제 자세하게 공개가 됐어요. 그 이름은 EQC고요. SUV인 걸로 이제 다들 뭐 미리 얘기가 돌았었던 것처럼 그렇게 공개가 됐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EQC의 재원들이나 그런 스펙들 그리고 또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그 벤츠는 굉장히 사실은 첫 번째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던 그런 회사고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인데 그 EQC를 보면서 제가 일종의 감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요소가 하나도 없었고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완성차들이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면 테슬라는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물론 저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벤츠 EQC는 아닌 것 같습니다. 테슬라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쪽에 프렁크도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벤츠 나온 거 앞쪽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네. 완전 내연기관차처럼 무언가가 가득 들어차 있었고 그 뿐만 아니라 그 벤츠가 완전히 전기차 시대로 간다라고 표현한 것에 비해서 기존 내연기관차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제법 너무 많이 가지고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재원이나 스펙 같은 게 테슬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테슬라라고 하면 모델 X죠. 그 이제 EQC도 SUV 형태니까. 근데 테슬라에 비해서 장점이 된다고 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가격이라든지 그 뭐 만듦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로백, 주행거리, 실내 공간, 그 다음에 뭐 수납 공간, 이런 것들이 모델 X를 넘는 부분이 진짜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몇 킬로와트죠? 80kW입니다. 그 모델 X 같은 경우는 뭐 75, 100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데 벤츠도 그런가요? 아니면 아예 하나의 배터리 팩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건? 지금 공개된 건 하나인데 뭐 나중에 이제 라인업을 추가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뭐 전기차 시대를 표방을 하면서 그런 모델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야심차게 내놓고 있거든요. 비단 벤츠뿐만이 아니라 포르쉐에서는 타이칸을 준비하고 있고, 그 아우디에서는 이트론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규어에서는 아이페이스를 이미 내놓았죠. 근데 제가 그런 차들을 이제 계속 보면서 느끼는 점이 굉장히 여전히 소극적이다. 전기차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내연기관차의 구조를 답습하거나 그런 것들을 특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짓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조나 디자인도 그렇고 아이페이스가 아까 누가 그러시던데 지금까지 생산한 게 150대? 170대. 170대? 네. 그거는 팔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만든다 이 정도 개념이지 우리 이거 팔아서 돈 벌래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마케팅용 차량인 거죠. 그렇죠. 네. 컴팩트 SUV로 나왔다 그래서 그럼 아이페이스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네. 그리고 또 최고 시속이 180km. 180. 아니 그리고 트렁크도 없고 네. 뭐 그러면 네. 주행거리라도 좀 한 6, 700km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주행거리도 비슷하고 최고 시속이 180이에요. 차 크기가 작은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크기도 길지 작은데 않아요. 왜 그렇지? 디자인도 별로 그렇게 이뻐 보이지 그 않는데 프링글. 뭐죠? 네. 프링글. 네, 하여튼 그 디자인은 사진 또 하나 제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듭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회사의 정체성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조직의 정체성을 바꾸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교과서를 집필을 할 때 어떤 약간 되게 고리타분한 분야인데 그 교과서에서 계속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유를 들어보니까 그 관련해서 그 이제 권위자인 교수님이 여전히 학회에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계속 그게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완성차 업체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를 설계를 할 때에도 기존 사람들의 입김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큰 변화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그러니까 새로운 차를 아예 만들어내는 게 가장 빠른 그러니까 방법인데 기존 완성차 업체에서 그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다 있는 쉽지 거예요. 않죠. 네. 테슬라처럼 아예 맨 땅에서부터 전기차로 시작하는 회사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테슬라 개 섞어라 또 무슨 뭐 테슬라 킬러 정말로 공도에서 좀 목표를 많이 보이는 때가 언제쯤 올지 모르겠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츠의 EQC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메어 9 네. 정말로 그 몇 년 만에 정말 메이저 큰 업데이트가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원래 8월 중에 나온다고 했다가 지금 그렇죠. 9월 중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관련 기능도 많고 뭐 해서 사실 국내화되고 뭐하고 하려면 우리나라에 또 배포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얼마 전에 그 무슨 해커가 테슬라 관련 그것만 잘 하는 무슨 유명한 해커더라고요. 그죠? 네. 그 UI가 뭐 유출됐었잖아요. 그 얘기 잠깐 해주시죠. 네, 그게 제 생각에 뭐 개발자 모드 또는 뭐 얼리 패치를 좀 받은 것 같은데, 테슬라의 장점 중 하나가 모든 인터페이스가 터치스크린, 큰 터치스크린 안에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UI 인터페이스의 대개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 4번 정도 크게 업데이트를 했었고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아이폰도 iOS 6에서 7으로 넘어오면서 UI가 플랫해지고 굉장히 많은 그 사용자 환경들이 개선이 됐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계기판에 막 그 아날로그 바늘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걷어내지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다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이번 9 버전 메이저 업데이트에서 또 UI가 확 바뀌는 것으로 이제 유출이 됐는데요. 그 유출된 사진들을 자세하게 종합해 봤을 때는 모델 3에서 적용되었던 그런 그 테마들이 이제 모델 S나 X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처럼 상하 나눠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 그 윈도우 창을 띄워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 기존 PC에서 많이 보던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지도 화면이 메인으로 이제 풀스크린으로 뜨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해서 음악을 띄울 수도 있고 웹 브라우저를 띄울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모델 3의 그 UI하고 거의 흡사하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오토파일럿 기능 중에 드라이브 온 내비게이션 네, 그게 있더라고요. 와, 그거는 말만 들어도 되게 설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지정한 경로에 따라서 이제 드라이브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단어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 진짜로 오는 건가?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가는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것이 그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찍으면 고속도로에서 IC 그러니까 드나드는 그런 길목 정도는 램프 투 램프 기능으로 얘기했었죠. 자동으로 이제 램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능들이 이번에 추가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것만 돼도 테슬라 그 디자인 스튜디오 들어가 보면 옵션 중에 향상된 오토파일럿이 있고 완전한 자율주행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에 타서 목적지까지 그냥 혼자 다 가는 자율주행은 별개의 얘기고 지금 말씀드리는 드라이브 온 내비게이션 이것도 오토파일럿 기능 중에 하나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이제 고속도로 진입 IC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올 때까지는 전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가면서 교통 흐름에 따라서 자기가 차선 바꿔서 앞차 추월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고속도로 가다가 무슨 영동고속도로 옮겨가고 해야 되잖아요. 이때 지금 사람이 개입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현재는. 근데 아마 이제 앞으로는 그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넘어갈 때도 혼자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 기능인 것 같은데 그걸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바로 그렇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로 넘어가는 그런 거는 사실 내비게이션이 되게 정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맵이. 왜냐면은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게 넘어가는 그 도로 자체가. 그래서 현지화 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뭐 9월 뭐 10월 정도에는 이 포뮬러 9이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 진출입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정도에 그 주주총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어젯밤에도 그 기능을 시연을 했는데 뭐 잘 되긴 하는데 안 될 때도 있는데 테스트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개발은 다 된 지가 한참 지났지만 이제 소비자 손에 들어오기 전에 수많은 과정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 9 버전에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피처들이 이제 하나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 옵션을 이제 구매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안 하셨죠? 네, 저도 안 했죠. 저도 안 했고 안 했죠. 완전 X는 했어요. X는 했어요. 제가 비교 리뷰할게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편의 기능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대거 그 옵션들을 센터에 가서 구매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익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그 완전 자율까지 하면 1000만 원 좀 넘는데 진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 보면은 그 돈이 아까울진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벌레겠어. 네, 근데 이게 또 굉장히 또 놀라운 포인트긴 한 게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100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진짜 상용 소프트웨어나 이렇게 팔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테슬라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게 그런 일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한테 이렇게 1,000만 원씩 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게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보고요. 1,000만 원짜리긴 한데 사실 이제 하드웨어는 미리 장착해서 출고가 됐으니까 네. 그 돈도 포함이라고 봐야겠죠. 9.0은 대략 언제쯤 적용이 되나요? 미국이든 아니면 미국에서는 9월 중이라고 했어요. 9월 중에 이제 베타가 얼리 그렇죠. 베타 그러니까 아마 테스터들? 그 베타 테스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풀이. 아, 그 사람들한테 아마 9월 중에 배포를 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테슬라와 관련된 투자자라던가 직원이라거나 이런 그룹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한 1, 2주 해보고 문제점 개선하면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배포가 되는 시기인데, 우리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그러면 바로 10월쯤에 배포가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약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펌웨어 그 얘기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워낙 이슈가 많이 돼서 대마초 얘기를 좀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론 머스크가 대마초를 피웠어요. 그것도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아니 근데 그 자동차 회사 회장님이 나와서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말하자면 이런 데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한테톡, 우리도 팟캐스트인데 말하자면. 그렇죠. 그 팟캐스트가 유명한 팟캐스트인 것 같긴 한데, 그 진행자도 유명한 분이신 것 같고. 근데 또 거기 나와서 대마초를 피워가지고 위스키도 한잔하고. 그래서 엄청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한번 또 평을 해주시죠, 우리. 네. 근데 사실, 또 그 사건을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걸 보고,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테슬라를 보도를 하는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방송 전체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일론 머스크님 요새 그 대마초 가지고 말이 많으시던데 한번 펴보실래요? 진짜로 피실 수 있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모금 이렇게 딱 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 한 모금 많은 걸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대마초 논란. 저도 영상 봤는데 입담배처럼 했더라고요. 들어갔다 나오는 연기하고 그냥 나오는 연기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전문가시니까. 지금도 흡연하시고. 폐 속에 들어갔다 나온 연기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네. 그게 대마초, 예전에 무슨 이상한 루머 많았잖아요. 그 기가팩토리 직원이 대마초를 거래하니 그것 때문에 아마 팟캐스트 담당자가 이제 농담처럼 그 얘기를 꺼냈나 보죠. 네. 그리고 지금 거기서 일론이 있거나 거기서 팟캐스트를 촬영한 그 미국의 주에서는 대마초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캘리포니아는 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팟캐스트 내용이 거의 한 2시간 정도 되던데, 저도 너무 영어를 제가 잘 알아듣는 실력은 안 돼서 그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되게 유익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부 몇 초 대마초 피우는 그 장면만 가지고 아예 부풀려서 그렇게 언론 보도를 하고 해버리니까 그날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그렇죠. EQC 공개했을 때랑 그런 논란이 있고 나서 주가가 엄청 빠졌는데요. 다 회복했습니다. 자, 대마초 얘기를 여기까지 했고, 기타 좀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확실히 테슬라를 사고 나서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운전이 재미있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곳에 더 자주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요 다음에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한번 찍는 걸로. 그게 제일 좋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빗소리를 듣고 하늘을 딱 봤는데, 차에서 하늘이 보여요? 예, 저 하늘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구나. 안 보이. 대박 사건. 너무 웃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한테타님 차 지붕은 철판이라는 거 우리나라 10,000명이 다 알고 있어요. 이제 하도 놀려가지고. 자, 그럼 오늘은 대자연 속에서 또 한테톡 8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진행을 해드렸고요. 또 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3시간째 거의 찍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마 뒤에 쿠키처럼 편집이 될 건데, 한테타님께서 장비? 예. 녹음기를 안 키셔서 지금 한 번 다시 찍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저는 한테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방송이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요.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